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질 구조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질 구조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지질 구조라고 하는 거는 지층, 그러니까 이제 층리라고 불렀죠. 일반적으로 그 지층이나 또는 기존의 암석들이 어떤 지각 변동을 받아서 모양이 바뀐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지구에서 이러한 모양의 지질 구조가 나타나면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다. 요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질 구조에 대해서 배운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질 구조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오늘 알아볼 내용, 그리고 앞에서 알아봤던 내용 같이 복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단어에서 학습하는 지질 구조는 총 6가지였습니다. 관입, 포획, 부정합, 습곡, 단층, 전리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3가지는 이미 앞에서 살펴봤었어요. 이 관입이랑 포획은 사실상 거의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형태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됐는데, 관입과 포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렇게 암석의 지대가 있었으면은 이 암석 지대에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죠. 마그마가 뚫고 들어온 다음에 이 마그마가 굳으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화성암 지대였죠. 화성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암석은 우리가 이제 기반암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화성암이 이렇게 뚫고 들어온 흔적이 있는 거, 요게 바로 이제 관입이었는데, 이렇게 됐으면 기존에 기반암이 있었던 곳에 화성암이 이렇게 뚫고 들어왔었다는 과거의 현상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관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반암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네, 포획암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히는 거는 포획이었고, 이 포획암은 사실상 기반암하고 같은 암석이기 때문에 요 관입암보다도 요 포획암이 더 먼저 만들어졌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합 같은 경우에는 정합이 아닌 구조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부정합은 위아래의 지층 사이에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퇴적이 멈춘 거였어요. 그죠? 중간에 퇴적이 없다 보니까 둘 사이에 큰 시간 간격이 발생하는 이러한 지질 구조를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부정합이 나타나면 반드시 일어났던 게 기본적으로 융기랑 침강이 한 번씩 일어났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 융기가 되면서 올라오면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퇴적이 안 되고, 그 대신에 이제 풍화 침식이 좀 우세하다 보니까 이동안에는 퇴적이 일어나지 않다가 다시 침강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퇴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요것 때문에 다시 퇴적이 시작되는 그 시간 간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큰 시간 간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종류로 우리가 이제 그 부정합면이라고 하는, 부정합이 일어나면 아래쪽의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평평한 평행부정합,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이 경사져 있는 경사부정합,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화성암 또는 변성암이 존재하고 있는 난정합, 이렇게 우리가 3가지 종류의 부정합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입포획 부정합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봤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습곡 그리고 단층인데요. 사실 관입포획보다도 이런 습곡 단층이 정말 이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지질 구조의 형태고, 또 시험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오늘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습곡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습곡이 일어난 지역의 사진을 좀 볼게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습곡이 일어난 지역의 사진인데, 습곡은 보면은 지층이 분명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층리라고 하면은 평평하게 쌓인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통 층리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수평으로 요렇게 쌓인 거를 우리가 이제 층리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형태랑은 좀 다르죠.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층이 전반적으로 휘어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 관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요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 이거 흰색으로 쓰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층이 휘어진 구조 자체를 우리가 이제 습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지층이 이제 휘어진 거죠. 뭐 모양 가지고는 사실 여러분들 헷갈리실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층리라고 하는 퇴적 구조에서는 분명히 물에 평평하게 쌓이는 것이 기본적인 지층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휘어졌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왜 습곡이 일어났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습곡의 생성은 사실 되게 단순해요. 원래 기존에 요렇게 그냥 평범한 층리가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층리가. 또는 이렇게 이제 평범한 지층이 이렇게 이제 쌓여 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쌓여 있다가 얘가 모양이 휘어지면서 변형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되느냐 했더니, 여기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양쪽에서 꾹 하고 눌러주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눌러주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횡압력이라고 부릅니다. 횡압력. 여기서 횡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가로 방향을 보통 뜻하는 용어인데요. 사실은 뭐 꼭 가로 방향으로만 이게 작용하는 힘은 꼭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양쪽에서 눌러주는 힘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눌러주는 이 횡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데요. 자, 이렇게 강하게 받으면 사실 이 지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돌멩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죠, 사실. 단단하기 때문에 사실 휘어지지 않고 툭 하고 부서질 수도 있겠지만, 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깊숙한 곳에 있던 거예요. 대략적으로 깊숙한 곳에 있다 보면은 온도가 좀 높죠. 온도가 좀 높다 보니까 어떠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얘가 조금 물렁물렁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렁물렁해서 딱 하고 부서지기보다는 얘가 이제 휘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힘을 받은 지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서 나타나는 구조, 요거를 우리가 습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습곡이 있었다고 하면은 힘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작용을 해서 눌러져서 만들어진 구조, 요것이 바로 습곡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곡의 생성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쉽게 말해서 횡압력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냐, 이 습곡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 습곡 모양이 나오면 기존의 이 지역은 횡압력을 받았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습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파악을 했는데, 이 습곡에서 몇 가지 모양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곡은 이렇게 이제 휘어져서 나온 구조인데요. 지금 보시면 휘어질 때 볼록한 부분, 그 다음에 오목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볼록한 부분하고 오목한 부분을 각각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이렇게 이제 볼록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거를 배사라고 부릅니다. 배사.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배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휘어진,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하게 생긴 거를 우리가 배사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목한 요런 구조, 아래쪽으로 볼록하다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오목한 구조, 얘는 우리가 향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한 건 배사, 아래쪽은 향사고요. 요거는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향사, 배사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요 선을 좀 잠깐 살펴보시죠. 요 선이 보시면은 여기 배사의 끝부분은 이렇게 이은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사의 끝부분은 이렇게 이은 거고요. 가장 위로 볼록한 부분. 여기도 뭐냐면 향사, 가장 오목한 부분의 끝을 이렇게 이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여기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면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나의 면. 그냥 여기는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휘어지는 습곡에서 여기가 중심축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는 여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여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형태가 돼서 요 가운데 선을 우리가 이제 중심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중심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습곡의 중심축이다 라고 해서 습곡축 요렇게 불러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요 정도로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 가지고 한번 방금 전에 배웠던 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방금 위로 볼록한 거랑 아래로 볼록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위로 볼록한 구조예요. 그죠? 위로 볼록한 구조. 그러니까 여기는 배사 구조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은 어때요? 이렇게 이제 아래로 볼록한 요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이름이 향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습곡축을 찾아보면은 요 배사나 향사에서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게 이제 습곡축이 되겠죠. 또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향사를 쭉 이어보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습곡축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습곡축 그 다음에 배사 향사를 파악했는데 사실 지금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습곡축 자체가 이렇게 아까 그림에서는 완전 직선이었는데 여기서는 직선 형태로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사실 습곡축이 완전한 직선 형태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배사 향사는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문제에서도 습곡축이 어디냐는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거는 거의 없었고요. 배사 향사를 파악하는 형태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횡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습곡이라고 하는 구조는 얼마나 휘어졌냐 또는 얼마나 습곡축이 기울어졌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습곡의 종류를 좀 따질 수가 있는데 자 왼쪽 거부터 좀 살펴보면 왼쪽 거는 배사향사의 습곡축이 아주 이렇게 거의 수직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습곡축이 거의 이제 수직 형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조금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림이 바로 이제 요런 형태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그림 보면은 거의 누워있죠. 그죠? 거의 수평면에 나란하다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각각의 누워있는 형태를 보고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습곡의 종류를 좀 구분을 해줍니다. 가장 왼쪽에 이렇게 이제 습곡축 자체가 거의 수직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습곡을 우리가 정습곡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습곡축이 약간 기울어진 형태,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는 우리가 경사졌다라고 해서 경사습곡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이렇게 거의 누워있는 형태가 있죠? 이렇게 거의 누워있는 형태는 횡와습곡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습곡의 종류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 정습곡 같은 형태는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경사습곡하고 횡화습곡은 둘 다 이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이제 경사습곡이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횡화습곡이라고 해야 되냐 요거 사실 파악하는 게 조금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자들은 정확히 이제 구분을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는 그냥 요 정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살펴보시면 되고 사실 대부분의 습곡은 여기 경사습곡에 들어간다고 보시면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습곡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이제 단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층은 지층이 끊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습곡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가해졌을 때 얘가 좀 이제 그나마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이제 휘어진 구조라고 얘기했었는데 얘는 이제 좀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서 지층이 끊어진 구조를 우리가 단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휘는 거는 습곡이었고 끊어지는 거는 이제 단층입니다. 그래서 단층은 이제 비교적 습곡보다는 그 암석이 좀 더 이제 단단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단한 상태에서 힘을 받았을 때 얘가 이제 뚝 하고 끊어지면서 나타나는데 이 단층으로 인해서 사실 대부분의 지진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이제 암석 자체가 뚝 하고 끊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발생하고 그 힘이 바로 이제 땅을 움직이는, 즉 땅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단층 자체가 이제 대부분의 지진 발생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단층 사진을 보면서 단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대표적인 단층 사진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선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끊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선이 총 2개, 여기도 또 이제 또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색깔만 가지고 이거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여기 있는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색깔이 거의 비슷하죠. 얘랑 얘도 색깔이 비슷하고 요거랑 요것도 비슷하고 얘랑 얘도 비슷하고, 그쵸? 요렇게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어떠냐, 얘랑 얘는 지금 원래는 같이 만들어진 지층이었던 거예요. 같이 만들어졌던 지층.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각각 동시에 만들어졌던 지층인데 지금 요 선을 따라 가지고 요렇게 서로 어긋나 있는 형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위치는 모르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동했다는 거 여러분들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선 또는 요 선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어긋나 있는 형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어긋난 구조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어긋난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단층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단층이 왜 발생을 하느냐, 역시 또 이제 그게 중요할 텐데, 아까랑 이제 똑같아요. 아까랑 동일하게 원래 이렇게 이제 지층이 쌓여 있었는데, 자, 요렇게 이제 지층이 쌓여 있었는데, 이 지층들이 여기 구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 지층한테 역시 또 어떠한 힘이 가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한테 이제 어떤 특정한 힘이 이제 가해지는데, 여기서는 꼭 횡압력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종류의 힘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힘인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지층 자체에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은 이 암석이 워낙 단단한 고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어느 정도는 버텨요. 어느 정도는 버티면서 이 모양을 딱 유지를 하다가 어느 정도 힘이 쌓이게 되면 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고무줄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고무줄. 고무줄 왜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당겨주면, 양쪽에서 당겨주면은 이 형태를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얘한테 계속적으로 힘을 주다 보면 얘가 이쪽이 점점 이제 이쪽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결국 이렇게 툭 하고 끊기게 되죠. 이런 것처럼 돌멩이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딘가는 분명 약한 곳이 있거든요, 비교적. 그래서 그 약한 곳에 따라서 여기가 슬슬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하다가 여기 약한 부분,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약한 부분에 따라서 툭 하고 끊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툭 하고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되면서 끊어지게 되는, 이렇게 되면서 끊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얘는 이렇게 비교적 아래쪽으로 이동했고 얘는 위쪽으로 이동했고, 아까 그 약했던 부분이 바로 이 파란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곳에 따라서 이렇게 어긋나게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단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층은 이렇게 생기는 지질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습곡도 각 부분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부분에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끊어지면서 어긋나는 지역이잖아요. 요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끊어지면서 어긋나는 지역이 생기고, 요 지역을 요렇게 3차원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면이 하나 생기겠죠? 이렇게. 요 밑에까지 분명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제 끊어지면서 어긋나는 면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요 면이 지금 여기에 이름이 써져 있죠? 그렇습니다. 요 면을 바로 우리가 단층이 일어나는 면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단층면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층이 일어나는 곳이 단층면이고, 요 면에 따라서 양쪽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지층과 오른쪽에 있는 지층이 서로 어긋나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층면이 먼저 존재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측면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단측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각각의 지층, 요 왼쪽 지층과 오른쪽 지층을 각각의 이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요 단측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두 개로 이름을 구분 짓게 되는데, 각각의 이름 여기 써져 있죠? 상반 그리고 하반이라고요. 자, 여기서 상반이라는 게 뭐냐? 상반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단측면 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측면 위에 놓인 부분을 우리가 상반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하반은 어떠냐? 하반은 반대겠죠? 아래 하자니까? 그렇죠. 바로 단측면 아래에 놓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다 아래라 이렇게 각각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반 하반을 구분 짓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 보면 저 같은 경우에야 뭐 많이 봤으니까 딱 보면 요게 상반 요게 하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기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상반 하반을 여러분들 구분 짓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뒤에서 우리가 요 상반 하반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단층의 종류를 나누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디가 상반이고 어디가 하반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사실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의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단측면에 있는 선이 있죠.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지측면을 보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그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수평선이 같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봤을 때 무조건 저는 위쪽의 각도를 세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각도를 재면은 요렇게 각도를 잴 수도 있고 요렇게 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밑에 방향으로는 안 하고 위에 방향으로만 각도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노란색으로 하나 요렇게 표시하는 각도가 하나 생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을 때 요렇게 각도를 그려줘요. 자,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데는 각도가 좀 더 크게 나오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된 케이스는 각도가 좀 더 작죠. 이렇게 각도가 좀 더 큰 쪽이 상반이 됩니다. 여기 써있죠? 그 다음에 각도가 비교적 작은 쪽이 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단측면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수평면하고 위쪽, 아래쪽으로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위쪽에 있는 각도를 쟀을 때 위쪽에 있는 각도가 크면 상반, 작으면 하반 이렇게 구분 지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자, 오른쪽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고서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단층이 생겼다 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는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움직인 게 지금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는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기서도 또 똑같이 해볼 거예요. 자, 요게 지금 단층 면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면이.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수평선을 그려요. 그러고선 보면은 여기는 각도가 요만큼, 오른쪽은 각도가 요렇게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이 각도가 훨씬 크고 오른쪽은 각도가 작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각도가 큰 왼쪽이 상반이 되는 거예요. 각도가 작은 오른쪽은 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하고 하반을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상반하반 구분 짓는 거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직접 그려보시면서 해보시면은 상반하반 구분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상반 하반 그 다음에 단측면으로 구분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단층이 종류가 이제 있게 되는데, 단층의 종류는 총 3가지 종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3가지 종류인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 그림에서 소개되고 있는 건 2가지고요. 한 가지는 이제 그림에 여기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3가지를 보면은 먼저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 원래 지층 이렇게 있었다가 지금 요 틈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한 부분이 존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힘을 가해지는 거에 따라서 여기 위쪽에 있는 형태나 또는 아래쪽에 있는 형태로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지금 어긋나는 거 보면은 요게 지금 수평면인 거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였고, 그죠? 아래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어쨌든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는 뭐냐면 수직 방향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동한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각각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습공 얘기할 때 분명히 힘이 작용해서 휘었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힘이 작용해서 끊어져서 어긋난 겁니다. 자, 그 힘이 각각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횡압력은 우리가 살펴봤었죠? 횡압력은 어떤 힘이었습니까? 그렇죠. 요렇게 지층이 있으면 이 지층을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장력은 그럼 이제 어떤 힘인지를 볼게요. 장력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장력은 이거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력은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횡압력하고 방향이 완전 반대죠. 그렇게 이제 반대 방향. 장력은 여기서 이제 그 탄성 힘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요 단어 자체가 이제 물리학에서도 좀 사용을 하는데, 여기 지구과학에서는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력을 받게 되면은 무슨 단층이 되냐? 정단층이라고 하는 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횡압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단층이 됩니다. 자, 이 정단층하고 역단층, 정은 발의 정자, 역은 거꾸로 역자니까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지층의 그 단층의 형태일 것이고, 그죠? 요거는 반대로 나타나는 형태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사실 뭐 정이냐 역이냐 그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모양이 좀 더 중요합니다. 모양.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정반대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정단층 경우에는 누가 위로 올라갑니까? 그렇죠. 하반이 위로 올라가죠? 그럼 반대로 상반은 어때요? 그쵸. 상반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요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앞에서 여러분들 상반하반 구분 정확히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수평선 이렇게 그려주라고 했죠. 이렇게 하고 각도 재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도 쟀을 때 오른쪽이 각도가 크니까 얘가 상반, 여기가 각도 작으니까 이쪽이 하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반이 위로 올라가고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는 단층, 요거를 우리가 정단층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단층은 어떠냐? 역단층은 그림 보시면 완전 반대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에는 하반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반이 아래로 내려간 거. 그렇죠?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하반이 아래로 내려간 형태. 아이고. 네, 요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반대로 이번에 상반은 어떻습니까? 그쵸. 상반은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정단층 그리고 역단층이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정말 자주 나오는 여러분들 문항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암기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암기법은 상상력이라고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 상상력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하시면 좀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수직으로 움직이는 지층들이었죠? 얘는 이제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평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수직 방향, 요게 이제 수평면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수평 방향으로 어긋나게 작용해서 이동하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고요. 여기서 이동했는데 주향이라는 게 이동한 단층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향이 뭐예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향이 뭔지는 지구과학 2에 가야 나와요. 그래서 여기선 그냥 주향은 수평 방향이랑 좀 관련이 있겠구나, 그렇게만 여러분들 그냥 대충 생각을 하시고 정확한 건 G2 가서 볼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주향 이동 단층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이 그림이 어떤 단층인지를 좀 같이 파악을 해볼게요. 자, 앞에서 일단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수평이고, 그쵸? 여기는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여기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건 여러분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수직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일단 단층 면이 나오는 선을 찾아보니까 요렇게 선이 그려지네요, 그죠? 자, 요렇게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였냐 했더니 같은 층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같은 층, 얘랑 얘였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얘가 요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아래쪽으로 이동한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찾아야 되겠어요, 먼저? 그쵸? 상반, 하반을 찾아야 되죠? 해서 이렇게 수평면 요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얘가, 아이고, 녹색으로 할게요. 요렇게 각도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봤더니 이쪽이 지금 각도가 크고 이쪽이 각도가 작으니까 각도 큰 쪽이 상반이죠, 여러분. 각도 큰 쪽이 상반입니다, 상반. 그 다음에 각도 작은 쪽이 하반이라 그랬었죠? 이렇게 놨을 때 각도 큰 상반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반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는 무슨 단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단층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 단층은 정단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단층이 나타나는 지역이었던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습곡하고 단층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습곡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단층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고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이 안 난다 싶으면 앞에 영상 다시 리플레이해서 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과연 이런 단층하고 습곡이 판의 경계에서 어디에서 잘 나오는지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며,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그 마그마 생성과 판의 경계에 나오는 그림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자, 여기가 지금 발산형 경계입니다. 해령 있는 곳,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해구 있는 지역,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수렴의 경계라는 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여기에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그려놨어요. 여기 흰색 화살표로 있는 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근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쵸? 이쪽도 대략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해령 지역을 잘 보시면 해령 지역에선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판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 해령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바깥쪽으로, 그쵸?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암석들은 어때요? 양쪽으로 멀어지는 힘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쪽으로 멀어지는 힘, 아까도 봤듯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지역은 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장력. 그래서 해령에 있는 암석은 장력을 받습니다. 장력을 받으면 습곡은 안 나와요, 그죠? 단층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단층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정단층 나올 수 있다고 그랬었죠? 정단층 바로 하반이 위로 올라가는 단층이었어요. 그래서 장력을 받으면 정단층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해구지역 보겠습니다. 해구지역은 어때요? 여기서 누르는 거, 여기서 누르는 거, 양쪽에서 누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암석들은 양쪽에서 눌러줘요. 양쪽에서 누르는 힘, 이름 뭐였습니까? 그렇죠, 횡압력이었죠. 그래서 횡압력을 수렴형 경계 부근에서는 받게 되고요. 이 횡압력을 받으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두 개가 있죠, 지질구조가.
앞에서 봤던 바로 습곡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단층도 가능하죠. 단층은 역단층 가능하죠. 그래서 요 수렴형 경계 지역에서는 습곡 또는 역단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여기 지역 볼 거예요. 여기 지역. 자, 여기 지역을 볼 건데 노란색을 표시해보죠. 여기. 자, 요 지역은 여러분들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죠. 요 이름은 변환단층이었습니다. 변환단층. 자, 변환단층에서는 지금 보시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수평 방향으로 얘는 요쪽, 얘는 요쪽, 요렇게 어때요? 서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변환단층이었던 거예요. 층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단층이고요. 얘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단층이 나올까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주향 이동단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판구조론에서 이렇게 발산형 경계는 장력으로 인한 정단층, 수렴형 경계는 횡압력으로 인한 습곡 연단층,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에서는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주향 이동 단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습곡과 단층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습곡 단층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지질 구조고, 요걸 보면은 과거에 이 지역이 어떤 힘을 받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죠. 습곡이 나온다고 그러면 무조건 횡압력 받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단층이면은 모양에 따라서 정단층이면 장력, 역단층이면 횡압력을 과거에 받았었구나 이 지역이.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요게 바로 오늘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지질 구조인 전리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도 들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